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세계 산악계 전설 엄원길 대장을 모셨습니다. 엄원길 대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8,000m 이상 히말라야 16좌를 등정했습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엄원길 휴먼 재단을 통해서 학교, 병원 등 시설들을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엄원길 대장 나와 계십니다. 엄원길 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나마스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네. 예. 이 영화제 때문에 엄청 바쁘실 텐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최근의 활동 뭐 이게 구체적인 질문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예. 이런 레전드 산악인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정말 그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산을 오르는 게. 아,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 그 고독한 싸움을 할 때 산을 오를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산을 오를 때는 이제 뭐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네. 제 말 그대로 생과 사의 사선을 넘는 자기 자신과의 뭐 사투를 벌이는 거죠. 네네. 자연과의 어떤 대자연의 어떤 도전을 통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장님도요? 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누구나 그렇습니까? 그럼요. 거기서 거대한 산에서 자연 속에서 예. 그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그 찰나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네. 순간적으로 눈사태가 쏟아지고 막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강풍이 몰아치고 온도가 네. 극강하고 막 그다음에 낙성, 낙빙 뭐 보이지 않는 히든크레바스부터 한 발 한 발 한 순간순간이 일촉즉발의 모든 상황들이 순간에 찰나에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순간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하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뭐 힘들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정신 압박감이 있죠.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더 그 분야가 더 쉽고 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아니고 예. 이 8,000m라는 이런 고산의 어떤 그런 산을 오르는 것 자체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계가 이렇게 그 안에 깊이 더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느낌이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산을 처음 가는 사람보다 여러 번 간 사람이 산을 더 잘 알듯이 예. 저도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니까 뭐 성공률도 높고 뭐 사고율도 적고 네.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세계가 산이 겉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세면의 세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제 알면서도 그런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순간순간 꼭 이 순간들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네. 성공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국엔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 순간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하거나 어쨌든 뭐 결국엔 다시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신에게 계속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정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산을 오르고 그 순간 이제 그 어떤 정상에 딱 올라섰을 때 그 감격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야, 결국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성공했구나. 결국은 제가 자신이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때문에 네. 물론 자연이 산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상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그것에 더불어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그 신에 대한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동료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야 너 잘했다 너 멋있다 말이야. 그러다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막 기분이 업됐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허탈한 감이 감이 들고 면서 바로 이제 하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거기부터 또 다시 그렇죠. 시작이네요. 그럼요. 또 새로운 또 도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정상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완전 제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그 상황을 하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정상을 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뭐 또 성공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진짜 안전한 처음 시작했던 지점을 다시 돌아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안전하게 내려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전한 성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경외심이라 그러는데 또 겸손해지기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최근 그 활동들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자, 대장님이 최근 상임이사로 계시는 어몽길 휴먼재단이 네팔 현재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관 준공식에 최근에 참석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자, 학교 건립 사업 뭐 이런 거 계속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예전에는 히말라야 어떤 정상에 오르는 도전을 하셨다면 네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요즘은 네팔 아이들 웃음에서 네. 정상에서 느끼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있습니까? 애들이 뭐 우선 그 해맑은 네. 순수한 그 미소며 기뻐하는 뭐 웃으며 막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진짜 이뻐요. 예, 이쁘고 귀엽고 예. 뭐 말 그대로 진짜 천진난만한 거죠. 진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짜 그런 좋은 시설을 네.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처음으로 저희가 어몽길 휴먼재단에서 네. 그동안 히말라야 오지재단 이제 계속 학교만 이렇게 지어왔는데 거기다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네. 휴먼스케이프라는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어몽길 휴먼재단을 같이 해가지고 공동해서 짓게 됐는데 처음으로 짓게 되니까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서 못 할 수도 있고 예. 거기는 또 예체능 교육이라는 게 별도로 수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주면 해서 아이들이 진짜 어떤 기후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실내에서 네.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해서 너무 좋은 시설을 해준 거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준 거에 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제 다목적 체육관 준공식 그 지역이 네팔 딸게셜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지역은 또 네팔에서는 어떤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몽길 휴먼재단이 그동안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네. 1호 학교를 4,060m 팡보체라는 그쪽 지역에다 1호를 설립을 1호 학교. 1호 예, 학교를 예. 지으면서 예. 2010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한두 개씩 이제 히말라야 오지도 학교를 짓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몇 개째예요? 현재 지금 18개를 완공을 했고요. 와, 예, 19개, 20개, 이제 2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예.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지역의 3,450m 예. 남체라는 마을에 고산족들이 사는 셀파족이 마을에 현재 자그마한 그 병원도 하나 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이제 또 옛날 2015년도에 그 지진으로 해서 뭐 굉장히 큰 오래된 옛날 고찰이 명소 예. 고찰이 무너졌는데 거기 절도 하나 졌고 그다음 절도. 그쪽에 그 지역에 또 스님들 그 기숙사 공부방도 하나 졌고 예. 그렇게 하면서 매 정말 오지애들 학교를 이렇게 졌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이제 짓게 된 게 예. 16번째 학교 지역이 바로 네팔 수에서 카투마 중심가에서 약 40여 번 외곽 거리에 네. 거기다 이제 교육 타운을 짓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타운. 그렇군요.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전자 도서관, 그다음에 컴퓨터실, 마을회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탈적인 것을 여기다 지금 한 섹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오지 위주로 학교를 지었다면 학교만 이거는 지었는데요. 약간 그 수도에서 가까운데 그렇죠. 교육 타운을 만든다. 예. 이제 8,000m 이제 16자를 올라갔기 때문에 16번째 학교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예. 어떤 이런 그 지역에다 그리고 가까운 그동안 오지에다 막 이렇게 졌기 때문에 네. 네팔에서 가까운 지역에다 이런 하나의 그 타운을 하나 짓자.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형님들 학교를 짓고 네. 그런 어떤 좋은 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활용 정점이 이제 그 점정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이제 딱 만든 교육 겁니다. 타운의 차원에서 예. 자, 이 지금 어몽길 휴먼재단이 얼마나 활발히 이제 활동하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재원 마련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업 지원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일반인 후원금이 위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은 이제 일반인 개인 후원금, 예. 매달 월 얼마씩 내는 그 CMS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이체되는
개인 회원 있고 그다음에 기업 CMS 기업이 네. 뭐 월 얼마씩 또 이렇게 일정 금액을 예. 내는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 더 큰 거 이런 거 이제 큰 학교를 짓는다 뭐 또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산이 일시에 많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거기는 이제 이런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일시 대기업에서 도와주면 그런 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대기업은 아직까지 뭐 아니, 참여를 안 하고 어몽길 대장님 정도면은 뭐 서로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다 그래도 참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풀겠다,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의 이념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아니 저희부터도 동참합니다. 이렇게 예. 그 공동 홍보를 같이 좀 네네. 해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자 이렇게 뭐 최근에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그 시민권도 받았고요. 그쪽에서 네네. 아마 비자 면제 혜택도 받았다고 보도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팔 정부의 반응이나 현지 주민들 좋아합니까? 뭐 현지 주민들은 뭐 이로 말로 뭐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왜냐 그 자기의 자녀들이 네. 너무너무 열악한 진짜 어디 교실이라고 학교라고 할 수 없는 진짜 흙바닥에 예. 진짜 흙벽돌에 예. 진짜 뭐 책걸상도 진짜 너무나 열악한 이런 교육 환경 시설에서 예. 진짜 거의 뭐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 그런 건물 오제 가보면 진짜 교육 환경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참 눈물 날 정도로. 근데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그런 거를 둘러보시다가 아 이거 해야겠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8,000m 16자를 이렇게 막 도전하는 과정에 예. 막바지 이제 14자를 끝내고 다시 또 새로운 15자 16자를 막 도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이 8,000m 고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산을 도전하는 것 어렵고, 자체가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네네. 진짜 이 죽음을 담보로 하고 하는 거 도전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죠. 그럴 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제발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산을 내려보내 주시면 네. 제가 먼저 동료들 자녀들도 유가족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산만 보고 정상만 보고 오르던 도전했는데 어느 순간 산 아래가 보이고 산 아래짝에 산자락에 사람의 인간의 세계가 보이고 네.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열악한 교육 환경 너무나 열악한 어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꿈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이 네.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가난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것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이 해결책을 방법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네. 바로 교육이다. 바로 깨우치게 해야 된다. 바로 교육은 이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학교를 줘줘야 되겠다. 그런 그 간절함 16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염원 뒤에 이렇게 성공해 주면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업도 하고 후원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에 꼭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 혼자 제가 이거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지 않고 꼭 제가 살아서만 산을 내려보내 주신다면 제가 꼭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그 염원 속에 하늘에 기도를 하셨군요. 신발을 신게 기도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 16자로 성공하고 제가 그 눈 속에 빙하 속에 잠들어 있지 않고 살아서 산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히말라야 약속 지켜야지. 무언의 약속이긴 하지만 히말라야 저거 단둘이 무언의 약속했지만 네. 이건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역량이 또 그렇게 안 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금의 힘을 모아서 한 줌의 힘, 태산이 한 줌의 호흡을 마다하지 않듯이 네.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해서 2008년도부터 재단 설립해서 2010년도부터 제 1호 학교를 해가지고 그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막 우리 문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6824님이 어몽길님 애청하는 뉴스레터 K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어몽길 대장님의 봉사에 동참하고자 프로메 재단에 매월 작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해주셨고요. 네네. 제가 또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3253님이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 대장님 인터뷰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높은 산에 전기 받아서인지 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샘솟습니다. 네팔 어린이들이 천사 할아버지라 부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게 또 궁금해요. 이게 이제 네팔 전역에서 이제 호문 활동 교육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중장기적인 목표 네팔 내에서도 더 확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나라로도 조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로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겠다. 기존에 지금 학교를 지금 한 20개 20개 정도 짓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서 그 자체적으로 뭐 학교를 지어주면
스스로가 운영 관리가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예, 예. 교육부에서 예산이 그런 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건 간에 또 뭐 추가 시설 뭐 도서관을 진다든가 네. 뭐 컴퓨터실을 짓겠다. 그래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예, 예. 교실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저희가 예상했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주변의 학생들이 막 계속 모이고 늘어나죠. 교실이 늘어나게 예. 필요한데 그걸 또 지어줘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증축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물 휴무제대 네팔 지부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거.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때 필요한 것들 유지 보수 비서부터 또 추가 지원서부터 증축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학교를 져준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선생님들을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안 돼요. 예산이 없다고. 그럼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그럼 쓰시는 또 거예요. 재단에서 선생님들을 직접 현재 이제 13분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도 지금 매달 이렇게 재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이 지원 학교 기존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 보존하면서 이걸 좀 잘 다짐해서 또 환경을 좀 좋게 하고 네.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잘 좀 더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고 히말라야 그 등반 중에 사고를 해서 유명을 달리한 셀파들의 네. 고산족 셀파들 등반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 가족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집안의 가장이 없음으로 해서 그 가족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생계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6명의 학생들을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지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적 순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또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교 갈 수 있게끔 지원해서 장학금이라든가 기숙사비 이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어쨌든 네팔 쪽에 중점적으로 저에게는 뭐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히말라야고 그다음 거기 또 첫 발을 내딘 곳이 네. 첫 도전한 곳이 바로 네팔이기 때문에 네팔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우선 여기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여기 또 여유가 되면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곳이 파키스탄 쪽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건 이제 예. 차후로 좀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팔에 더 집중하고 더 다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 그게 다져지면 예. 파키스탄 쪽도 예.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다 예.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팔에는 1년에 365일 중에 한 어느 정도 가 계십니까? 1년에요. 예. 그 제가 히말라야 8,000m 이렇게 뭐 등반하고 그럴 때는 한창 다닐 때는 1년에 뭐 절반 이상은 히말라야에서 지냈어요. 그러셨어요? 산에서 지냈죠. 예. 근데 이제 뭐 16개월 선거하고 나서 어몽길 휴무재단을 설립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학교 거기서 예. 착공식 하러 갈 때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준공식 할 때도 가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또 공사 활동 공사하는 거 한번 진행 상황 체크도 체크도 하시고.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봉사팀 네. 대학교 뭐 봉사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그 의료팀이라든가 이런 팀들도 인수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뭐 수번째 학교를 진다. 예. 그럼 그 인천공항공사에 또 글로벌 봉사단 단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단원들 또 인수해 가져가서 그 수번째 학교 진대 가서 거기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봉사활동도 하고 예. 또 기업체들이 또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 뭐 1년에 날수로 따지면 뭐 절반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하여튼 3분의 1 정도는 네팔에서 그러시군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어몽길 대장님께서는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개막은 26일 날 한다고 하는데 네네. 개막 전에가 더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 영화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악 영화제 아닙니까? 네네. 예, 산악 영화제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산악 영화제는 또 제가 또 산악인이고 해서 네. 인연을 영화제 시작할 때부터 세동할 때부터 2015년도에 프레 영화제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홍보대사로 이제 함께하고 올해로 이제 11년째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후에 제가 2018년에는 명예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 예. 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부터 집행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화제를 알리는 쪽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서 응원했지만 네네. 지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제가 이제 세계적인 산악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또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알리는 것에 이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자, 그렇다면 예.
이게 이제 올해 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으셨으니까 뭐 중책을 맡으셨는데 네. 올해 영화제의 어떤 뭐 기획 의도랄지 뭐 혹시 대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 요거 상영작 요런 건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10주년이 되고 해서 10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울산울주 세계영화제는 어떤 국내 유일의 어떤 국제 산악 영화제로 예.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화가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그 문화 축제거든요.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10년의 직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별한 소식 하나를 꼽자면 제1회 영화제를 그때 할 때 찾았던 그 세계적인 산악인 그 라이놀드 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0주년을 올해 이제 10주년 만에서 다시 울산 울주 산악 영화제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분에게 이제 산악 문화상도 드리고 이분은 인류 역사 최초로 그 히말라야 8,000m를 무산소로 올라가신 대단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연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연세 많으시죠. 예. 무산소 등장. 무산소 완성하신 분이고 또 오늘 인류 산악사의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오시면 산악문화상도 수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가 직접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2편이 있어요. 영화를 만드신 스틸 얼라이브라는 영화와 에베레스트 최후의 한 걸음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이 상영 후에는 메스너 이분하고 같이 대화의 자리도 마련돼 있고 관객들이 같이 전설적인 산악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인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말하는 그런 특별한 제가 지금 두 영화의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제목만 봐도 스틸 얼라이브 여전히 에베레스트. 살아있다. 다시 생존해 있다. 그러니까요. 에베레스트 최후의 한 발짝. 이분이 에베레스트를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으로 무산소로 올라가셨고 단독 등장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좀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위원장님 해볼게요. 산악영화제는 뭐 산, 사람, 자연을 주제로 뭐 한 작품에 대한 소개 통해서 산악 문화, 위상, 저변 높이는 데도 이제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제가 앞으로 국내 산악 문화에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또 등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좀 마음에 두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도전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래서 저는 산을 진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전의 대상이면서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그 따뜻한 그런 어떤 그런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을 오르는 성취만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과 동료들과의 신뢰라든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깊은 진정한 휴머니즘의 성찰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객 여러분들이 산악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느끼시길 바라고 단순한 그 모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서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야말로 산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보시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얘기. 자. 요거는 이번 영화제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대장님께 여쭤보면 평소에 이제 산악 영화들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이렇게 뭐 어떤 뭐랄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스토리를 영화 만든 것보다도 지금 이런 산악 영화제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실질적인 약간 다큐멘터리성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떤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의 현상들, 인간과 자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리얼하게 다 담아낸 것들을 이제 만든 작품들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런 휴머니즘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 실화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산악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을 넘은 뒤에도 어몽길 대장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더 큰 산을 오르고 계신 듯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아이들 미래를 세우는 일이고 또
산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잇는 여정.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어몽길 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진짜 정상,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산악인 어몽길님의 인생 정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결국엔 그 휴머니즘,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는 인연, 네. 인연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네.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어떤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나누고 베풀고 네.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후반에 네. 앞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가 아닌 남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푸는 그리고 봉사하는 희생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항상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가지고 도전하면 네. 뭐 일이 성취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몽길 희망재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거든요. 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가고 베풀고 소진되는 거 가지고 내 것이 부족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다시 나한테 그것이 배 이상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온다라고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걸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좋은 일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나죠. 네. 그것이 다시 나에게 좋은 일이 되돌아온다. 아,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인생의 신념이고 항상 예, 예.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와의 약속을 네팔에서 성실히 지금 지키고 계신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었습니다. 어몽길 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